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최대 번화가인 유니온 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화제가 된 10가지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챗 GPT 열풍부터 우주 권력자가 된 일론 머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이슈를 정리해보며 2023년에 실리콘밸리를 돌아보겠습니다. 2023년은 챗 GPT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말에 처음 선보인 생성 AI 챗봇 챗 GPT는 유례없는 선풍적 인기를 끌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로 출시 1년을 맞은 오픈 AI의 챗 GPT는 전 세계 이용자 17억 명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찌감치 오픈 AI에 투자해 동맹 관계를 맺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GPT를 기반으로 한 챗봇 빙을 내놓으며 생성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덕분에 MS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줄곧 앞서 나가던 구글은 챗 GPT의 일격을 맞은 뒤 이에 질세라 AI 챗봇 바드를 내놓고 기존 구글 검색에 이를 적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최근에 오픈 AI와 구글은 멀티모달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LLM GPT-4 터보와 제미나이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생성 AI 최대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꼽히는데요. 엔비디아는 AI를 훈련시킬 때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사실상의 독점 기업입니다. 최근 AMD와 인텔이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엔비디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고 반도체 업체로는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초 130달러대에서 현재 490달러 전후로 3.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AI 클라우드 시장 경쟁 본격화입니다. 향후 10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AI를 모든 이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지난 9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이를 위해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 AI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생성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빅테크들이 AI 클라우드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AI를 활용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캐시카우이기 때문인데요. 경쟁력 있는 LLM과 생성 AI 앱을 한 곳에 모아 기업 고객이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배경엔 클라우드 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40%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2%, 구글이 7에서 8%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들 3개 업체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과점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에도 빅테크 장벽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오픈 AI 쿠데타와 샘 올트먼 소식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지난달 갑작스럽게 해임됐습니다.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다시 오픈 AI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주일간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올트먼과 오픈 AI 이사회 사이에 AI 안전성, 기술 개발 속도, 사업화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AI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두머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부머 간의 논쟁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AI가 인간의 의지와 가치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AI 얼라이먼트, 즉 AI 정렬 문제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샘 올트먼의 복귀와 함께 오픈 AI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투자사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의사결정을 해온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기존 이사들이 대부분 퇴진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픈 AI와 동맹 관계인 MS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S는 오픈 AI에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증시 호황을 이끈 M7, 매그니피센트 7의 이야기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는 증시에서 워낙 존재감이 커 영화 황야의 7인의 원제에서 따온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립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올해에만 평균 75%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나머지 493개 기업의 주가가 평균 12%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가 됩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AI 열풍에 힘입어 투자자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은 미국 S&P 500 기업 전체 시총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상위 7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세계 증시의 약 85%를 반영하는 MSCI 세계 지수에서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은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증시의 시총 총합보다 큽니다. 여섯 번째는 MR 시대, 혼합현실 시대의 서막입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하겠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지난 9월 말 혼합현실 헤드셋 신제품 메타 퀘스트 3를 내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고화질, 경량화, 콘텐츠 확대 등 원조 메타버스 개발사의 기술력을 집약해 제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퀘스트 3는 중앙 처리 장치 CPU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XR 2세대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2년 전 출시된 기존 퀘스트 2보다 그래픽 처리 능력이 2배가 향상됐다고 메타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실제 외부를 볼 수 있는 패스스루 기능을 적용해 헤드셋을 벗지 않고도 주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퀘스트 3의 가격은 $500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6월 공개돼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의 가격은 $3,500입니다. 퀘스트 3의 가격이 비전 프로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게임 콘텐츠로 무장한 퀘스트 3와 공간 컴퓨팅을 내세운 비전 프로가 MR 헤드셋 시장을 두고 경쟁할 전망입니다. 두 제품이 겨냥한 소비자와 시장이 달라 직접 비교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퀘스트 3에 이어 비전 프로까지 출시되면 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MR 헤드셋과 메타버스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타링크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두고 최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우주 개발 회사 스페이스 X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 X는 3년 전부터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000개에 달하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매년 800개 가량의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1세대 위성 배치 계획은 총 12,000개입니다. 장기적으로 총 4만여 개의 위성을 띄워 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스페이스 X의 상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는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가 분사해 따로 상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스페이스 X의 경쟁자는 현재로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아마존마저 최근 스페이스 X의 로켓을 이용해 자사의 프로젝트 카이퍼 위성 3개를 띄울 것이라고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도 스타링크처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로켓 공급이 지연되면서 경쟁자에게 고개를 숙인 모양새입니다.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3,300개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미래에서 온 픽업 트럭. 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사이버 트럭을 직접 살펴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스테인레스강 차체의 견고한 내구성과 넓은 적재 공간, 강렬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2019년 시제품을 공개한 후 4년 만에 나왔는데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강한 성능입니다. 포르쉐 한 대를 끌고 가면서도 포르쉐와 달리기 경쟁에서 이기는 영상은 많은 이들의 환호를 끌어냈는데요.
사이버트럭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7초 만에 도달을 합니다.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픽업 트럭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이버트럭은 지난 11월 말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벌써 200만 대 이상의 선주문을 받았는데요. 테슬라의 성장을 이끌 차세대의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는 X로 간판을 바꾼 트위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4월 트위터 인수 계획을 발표한 뒤 소송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440억 달러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사명을 트위터에서 X로 변경하면서 모든 것의 앱, 즉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슈퍼앱은 중국의 위챗, 알리페이처럼 소셜미디어의 각종 결제, 금융 기능을 결합한 것입니다. 온라인 뱅킹, 쇼핑몰, 커뮤니티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춰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1년간의 성적표도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X의 이용자가 16%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머스크 인수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미국에서 집행된 X의 광고는 전년보다 54% 감소했습니다. 머스크의 반유대주의 논란 등으로 적지 않은 광고주들이 X에 등을 돌린 영향인데요.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인 구조를 감안하면 X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슈퍼 앱으로 거듭나기 위한 X의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X가 과연 성공적으로 슈퍼앱 전환을 할 수 있을지는 내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부자에서 더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 세계에서 올해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인물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브스가 집계한 2023년 가장 많은 부를 얻은 10명의 억만장자 중 2위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3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였습니다. 4위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투, 5위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였습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총 2,5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에만 1,0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포브스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해 말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스페이스X도 로켓 발사를 90회 이상 성공시키면서 기업 가치가 급증하면서 머스크의 자산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실리콘밸리 10대 뉴스 중에도 4개가 머스크와 관련된 뉴스인 것만 봐도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내년에는 또 어떤 뉴스를 들고 올지 관심이 갑니다. 자, 이렇게 올해 큰 관심을 받았던 실리콘밸리 10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